네, 앞서 대통령 업무 보고를 짚어봤다면 이번에는 전 세계를 뒤흔든 가상자산 사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권도영 씨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사안 취재해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디지털 에셋 박범수 기자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님. 전 세계를 뒤흔든 가상자산 사기 사건 권도영 씨에 대해서 지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제 이 사건은 2022년 5월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전 세계가 굉장히 주목했던 사건입니다. 이제 12월 15일에 12월 이제 초에 이제 연방법원에서 사기와 자금 세탁 등 혐의에 대해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요. 당초에 검찰 구형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도영 측은 징역 5년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제 사건을 담당한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법무부는 선고 후에 권도영의 혐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USD가 1달러가 무너질 때 애초에 홍보했던 것과 달리 외부 자금을 투입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방어하거나 또 회사, 산하, 재단에서 수억 달러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 범죄 사실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테라 루나 사건은 루나 코인이 폭락한 사건이죠. 이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핵심만 좀 전해주시죠. 네, 간단히 이제 대규모의 코인 폭락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2022년 5월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이제 테라 생태계 가장 핵심적인 축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존에 저희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하는데 이 코인은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기반으로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네. 이 코인이 유동성 부족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전 세계에 큰 피해를 줬던 사건입니다. 그럼 피해자들이 많을 텐데요.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되고 이거 피해 복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연방검찰은 피해 규모를 400억 달러, 지금 한국 돈으로 약 60조 원 추산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선고 중에 이제 피해자들의 탄원서가 제출이 되고 돈을 막대하게 잃었다는 현장 진술도 나오면서 큰 충격을 줬는데요. 현재 회복 절차는 법정 관리, 미국에서는 챕터 11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회생인데요. 자산을 모으고 있는데 이제 증권법 위반 혐의로 SEC와 민사소송도 제기돼서 권도영과 테라폼랩스 법인이 45억 달러 벌금을 또 내기로 했었고 또 15년형이 선고될 때 1,900만 달러 몰수 판결도 같이 내려지면서 향후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피해 자산 복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면 그 자체도 충격이지만 어쨌든 피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숨겨둔 자산이 있는지 있다고 해서 또 못 건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지금까지 은닉한 자산이 확인되거나 이런 그 의혹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좀 풀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 중에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아까 말한 스테이블 코인 USD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 권도영은 이제 LFG라는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는 재단을 뒀는데요.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수만 개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보유했었거든요. 그 중에 1만 2천 개 정도가 이후에 정체불명의 지갑으로 이체되는 것들을 발견을 했는데요. 1만 2천 개요? 1만 2천 개. 현재 가격으로는 이제 한 억 단위가 굉장히 넘는, 수천억 단위가 넘는 조단위 비트코인인데 이제 2022년 9월에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LFG 지갑에서 비트코인 3천 개 정도가 거래소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래소로 지갑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동했다는 것은 이제 현금화 목적이 크다고 보는데 그리고 또 세르비아로 도피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일부 거래소 이체가 확인되면서 자금이 은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 권도영 씨는 한국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까? 네, 이거는 이미 한 3년 정도 전에 이미 발부가 됐고 기소는 되지 않았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기소가 됐고 국내에서는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이 양쪽에서 열리는 건지 미국에서만 열리는 건지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현재 네. 테라폼랩스 테라 사태라고 하는 네, 네. 관련 사건들은 공범들에 대해서만 좀 이루어지고 있고 네. 권도영 씨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만 기소가 돼서 이번에 1심 선고가 나온 것이고 한국에서는 현재 기소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송환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소가 아직도 안 됐다고요. 네. 공범들은 기소됐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한때 이제 테라폼랩스 공동 대표였던 이제 신현성 전 대표와 또
또 권도형 측근으로 몬테네그로에서 같이 체포된 한창준 전 대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이 2023년 4월에 시작돼서 현재 2년이 넘은 시간 동안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는 이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이기 때문에 이들이 혹은 사기나 혹은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루나코인이나 테라코인 같은 것들이 과연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냐 이런 것들도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 이미 추징보전 결정 때 이것들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두고도 향후에 어떻게 또 풀어나가야 될지가 숙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권도영 씨하고 나머지 공범들이 서로 다르게 처벌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혐의 자체가 비슷할 텐데 지금 쟁점은 이제 권도영 씨가 언제 한국으로 송환되느냐거든요. 이미 미국에서는 15년형을 받았는데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는 기간 동안 또 구금돼 있는 일정 기간이 있고 또 미국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구속돼 있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은 제외를 하고 또 형기의 절반을 살면 이제 제3국으로 송환되는 걸 미국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서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15년에서 몬테네그로랑 미국에 있던 구금 기간 빼고 또 절반 정도를 복역한다고 하면 이제 7년 6개월 정도 복역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한 6년 정도 뒤에는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범들과 같이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별도 재판을 좀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짧게 좀 궁금한데 이게 제가 좀 헷갈려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 의지가 별로 없어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자본시장법 자체가 미비해서 이거를 제대로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가 힘든 건지 그 부분이 조금 헷갈리거든요. 공범들의 재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공범들의 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고 네. 기소된 피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그렇죠. 10명 정도 네. 되고 사이즈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심리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본시장법 왜 위반으로 기소가 됐냐라고 또 말씀하시면 법미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가상자산 관련된 법으로는 굉장히 처벌하기 힘들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다른 또 방법을 찾으면서 이제 처벌을 한 것이기 기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재판도 좀 지연되고 그런 혐의로 또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라 루네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에셋 박범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